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페드의 파월 의장 발언 이후 프리마켓에서 혼조세 보이던 미증시,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깊은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 IMF 총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3월 물가지수가 정점이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면서 연준이 긴축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히며 5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위원들까지 나서서 빅스텝 보폭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대처법,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워치입니다. 자, 전일 파월 의장이 강한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월, 화, 수 잘 버티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14,300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던 것이 하루 만에 다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말하는 목표치가 뭔지, 그리고 진짜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편하게 풀어드리되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지금 현재 연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구나,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재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공격적 통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하며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세계 성장세 약화와 중국 봉쇄로 인한 수요 우려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22 라가르드 총재가 자산 매입 축소를 3분기에 마무리한 뒤 금리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 모두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29% 하락한 13,68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11% 내린 온스당 1,94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24% 떨어진 배럴당 10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6% 하락한 1.08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시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나스닥에 대해서 오늘 당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전일 시장이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굉장히 정말 노력했어요. 어닝 시즌이라고 네. 시장도 정말 노력한 게 보여요. 네. 보이는데 어저께 제가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낮에
그렇게 열심히 끌어올렸을까? 네. 정말 시장이 노력했거든요. 낮장에는 꾸역꾸역 정말 열심히 올라가고 미장 시작하면 그냥 뭐 사정없이 내려앉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장을 보면서 오늘은 14,300을 넘길 겁니다.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안착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파월어장 연설이 있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미장 시작하면서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저점을 이탈하는 일봉상 보시면 추세가 이탈을 시켰습니다. 어제 추세 저점 라인을 이탈시키는 강한 하락을 주었는데 자, 기술적 분석에서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하락폭을 주었을 때 하락폭이 1차 13,950포인트가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저는 정말 중요하게 봤거든요. 근데 요 자리가 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냐면 요만큼에 대한 크기입니다. 요만큼에 대한 크기가 1차 요만큼의 폭이 이탈하였을 시 요만큼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 N자 마디.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번에 한창 강의를 할 때 마디가 잡아내는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을 잡아내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요만큼 빠지면서 현재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강한 진폭에 의한 하락폭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매도할 사람,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보합 이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역시나 오늘 만일에 13,60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을 시작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분석을 많이 해요. 피보나치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요 한 크기의 파동이 1차 0.24포인트에 대한 반등값과 그 다음에 2차 0.38 구간 2438506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 구간까지의 반등. 그래서 13,870 반경까지 확장폭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노란톡에 제가 방향성을 먼저 잠깐 짚어드렸어요. 회원님들한테 미장 어떻게 보십시오. 노란톡에다가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디를 봤냐면 13,770 반경의 저항대까지 반등을 먼저 보시고 돌파한다 그러면 13,870 구간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저항대가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중요한 구간은 요 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라인 때 24 구간이죠. 딱 24를 피보나치 수열의 0.24 구간이 돌파한다면 38 구간이 요 라인 때까지 13,870까지 단기적인 매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0 중순가입니다. 13,950포인트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오늘 1차 0.24라고 적혀있는 요 구간이 돌파를 한다면이라는 전제에 따라서 먼저 따라가는 매수 전략을 먼저 가져가 보시면 충분히 요 라인과 단기적인 요 라인 파란색 쳐져 있는 870과 13,960 반경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 당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새벽에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미국의 이 5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3%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지금 현재는 2.9%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 발언 또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지금 연설한 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세계 프로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매파적인 발언 다 알 것이다. 그리고 뭐 빅스텝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 나와주신 이 해영 만수님께서 나오셔서 어제 그 장 초반에는 굉장히 상승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시청하시는 분들이었다면은 그래도 이 리스크 좀 어느 정도는 피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시장을 보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갔거든요. 매도 전략 초반에 보고 반등에 이제 잠깐 약수익만 내고 역시 신세계 마스터님들은 참 든든하네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에 있어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파적인 빅스텝이 아니라 네. 정말로 뭔가를 한번 제대로 아, 시장을 녹이겠구나. 네. 그러면 도망가야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냐면 현재 시장,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네. 거시적인 관점, 전체적인 글로벌을 전부 다 읽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패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패드가 읽어 나가면서 조율을 할 거냐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쉽게 얘기하면 어느 부위가 아픈데 그 아픈 부위를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 그것을 제가 지금 오늘 PPT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긴축을 어떻게 해나가고 어느 선까지 긴축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네. 연속되겠구나라는 걸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걸 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드의 진단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진단 내용과 이제 예방과 수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패드의 계획과 목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 인플레이션. 지금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이 용어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뭡니까? 긴축이죠. 그럼 긴축은 왜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조율이라고 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는 과거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만 들었어요. 그죠?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요거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뭘 얘기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에 물가가 상승하는 굉장히 악조건이라는 거죠. 요것이 오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이 남아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야지만이 패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요것에 대한 용어. 그러니까 요걸 제가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디플레이션이었어요. 향후 20년간. 우리는 긴 디플레이션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죠,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랍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를 하지 않게 되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되니까 기업이 설비 투자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점점. 왜? 어차피 또 소비는 안 살아나고 생산해봐야 생산 단가가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그런 것을 투자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위층 고용 하락과 임금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20년 전 아버지 임금을 받던 것이 지금 아들이 그 임금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 지금 제일 고질적 문제가 부동산을 안 사고 고가 차를 안 산다는 거. 고가 물품도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업과 소득 감소는 수요를 감소하고 추가적인 가격 하락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디플레이션이에요. 근데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디플레이션은 또 다른 디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40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다는데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아니었죠.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안 올라갔던 거죠. 그거는 중국이 공장에서 저물가, 저임금과 그 단가 낮은 상품과 인력의 감소로 인해서 물가가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갔던 건데 그것을 패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오판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린 20년간 디플레이션이야. 10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잠깐 올라와도 일시적인 것이야. 왜? 팬데믹 이후 공급이 딸려서 공급만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은 금방 잡을 수 있다. 요래서 성장을 살리고 인플레이션을 냅둔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괴물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 인플레이션과 수요 인플레이션.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화 공급 인플레이션에 의한 비용, 수요 인플레이션을 같이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악조건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악조건이 다 산적해가 있는 거예요. 통화를 양적 완화해서 인포켓 머니에 인포켓 하면서 통화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거기에다가 팬데믹이고 공급이 주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되느냐? 패드가 만일에 그 두 가지 통화와 비용, 수요 요 세 가지만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금
급격하게 긴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뒤에 남아있는 게 에그플레이션 남아있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십니다. 현대사료가 지금 10배 뛰었다는 거, 석 달, 넉 달 만에. 자, 그만큼 에그플레이션이라면 농산물 급등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금 제가 계속 2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일 상승은 곧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일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긴축을 천천히 하진 않을 거예요. 오일이 내려가도 긴축은 더 빠를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에그플레이션이죠. 지금 한참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패드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지금 당장 잡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도 경기 침체에 의한 물가 상승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기근까지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요 상황들을 못 잡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 가속화돼 버리면 패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러다면 공황인데라는 거죠. 70년대 석유 오일 파동이 왔을 때 공황이 왔습니다. 그때는 석유값에 의한 오일 파동. 석유값이 너무나도 비싸지면서 석유 파동으로 인한 공황이 왔던 건데 이거는 공황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현재 패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현재 패드의 대응 방법은 딱 두 가지죠, 여러분. QT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무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 썼습니다. 다 쓰고 할 수 있는 건 QT. 통화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QT, 시장에 있는 자금을 다 빨아당긴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많이. 그리고 빨아당기고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수요를 위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죠. 성장을 무너뜨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예요. 성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는 위축시키겠다는 거죠. 소비가 줄면 생산을 줄일 것이고 그러면 설비 투자를 좀 늦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슨 정책? 디플레이션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패드는 디플레이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그거죠. 우리는 폴 보커의 정책을 따라갈 수도 있다. 요 말에 제가 볼 때는 요 한마디, 폴 보커라는 단어 한마디에 시장이 더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빅스텝보다 더 빠른 스텝을 밟을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준비한 게 그거죠. 그럼 패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5% 이하까지는 무조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5% 이하까지 내려야 되느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 빨간 선이 5%예요. 지금 현재 이 파란색 부분, 여기 회색 부분이 이 회색 부분들이 다 뭐냐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경기 침체 구간인데 지금 65년도부터 잡아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5% 이상에서는 다 왔는데 5% 이하에서는 침체가 2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2번도 그나마 얼마 전에 겪었던 잠깐 왔었던 정말 잠깐 침체인가 했더니 아닌데 했던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침체인가 했더니 아닌데 하면서 2배 이상 뛰어버렸죠. 그렇게 딱 2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패드는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은 무조건 5% 이하로 내려야 돼. 왜? 에그플레이션은 오늘 내일 한두 달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에너지 파동, 인플레이션 동안 지금 러시아가 지금 5월 9일 날, 그죠? 5월 9일까지 전쟁을 마감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도 알고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과연 그때 끝날까? 그러면 에너지는 조금 완화될까? 지금 현재 에너지는 여러분들 유가는 조금 안정세의 조정폭을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 더 잘 알아요. 근데 농산물은 아니라는 거죠. 올해 내년까지. 내가 조금 이따가 이제 시간을 보고 시간 나중에 유가를 설명할 때 지금 농산물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재 상황에. 근데 그만큼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지금 현재 야, 왜 이렇게 긴박하지? 머리가 급하지? 뭐가 이렇게 빠르지? 이거 느끼는 거 그거예요. 시장이 왜 이렇게 요동을 치지? 너무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를 계속 투심히 내려앉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패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 이하. 지금 8.5니까요. 지금 당장 지금부터
급격하게. 그래서 초반에 긴축을 강하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 10%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긴축을 세게 해서 초반에 세게 해서 최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크고 빠르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 이미 시장은 거기 벌써 반영됐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브레너드가 얘기한 게 0.75포인트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0.75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당장 시행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끝을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영부가 다 적용되어 있다. 그것을 제가 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그 지금 금리입니다. 자, 요걸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패드워치라는 금리 인상폭에 대한 예상치를 제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현재 5월달은 FMCA, 5월달 FMCA 때는 거의 뭐 없죠. 0.5%가 확정입니다. 자, 앵커니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몇 프로 잡혀 있죠? 0.25%. 그죠? 네. 0.25죠. 근데 지금 시장은 0.5%의 빅 스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패드워치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5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5월 달 지금 예상치입니다. 0.75와 1.0이라는 아래 구간 97%로 잡혀 있죠. 거의 확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6월 달을 한번 보죠. 6월 달. 6월 15일입니다. 6월 달도 자, 6월 달에 보시면 지금 89.7%예요. 89.75%면 0.25에 5.0이 인상됐으면 0.75죠. 그러면 6월 달에는 지금 현재 150이 잡혀 있습니다. 150. 0.75에서 0.5bp면 125가 돼야 되는데 현재 예상치는 150이 가 있다는 거죠. 앞자리 보시면. 근데 예상치 확률이 89%입니다. 0.75에 대한 인상폭을 패드워치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0.5bp가 아니라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파월과 브레너드 그리고 연준에서 0.5bp에 대한 5월달, 6월달, 7월달 얘기하는데 7월달도 될까 말까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0.5, 그 다음 0.75도 거의 확정적으로 잡혀 있구나라는 것 시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발언과 시장의 예상치. 저번 주하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보시면 7월 달이 그러면 200대 있죠. 그죠? 200입니다. 굉장히 강한 7월 달에 이미 2.0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폭이 잡혀 있다. 예상치는 벌써 89%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2월 달에 보시면 12월 인상폭이 최소한 2.75에서 3.0입니다. 2.75, 3.0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죠.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저도 알다시피 3월 FMC 회의의 점도표 1.9였습니다. 거기 거의 1.25% 이상 더 업되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어닝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실적만 봐도 지금 7배 상승했어요, 여러분. 7배.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기준금리와 QT 실행에 대한 긴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 연준은 최소한이죠. 최소한 올해 5.5%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율을 5%대 이하로 어떻게 하든 내리려고 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폭의 데미지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장이 지금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1월달, 3월달 FMC 회의 이후 반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보합권과 그리고 상승폭을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시장 상승률이에요. 제가 어저께 낮에 제가 잡아둔 건데 지금 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핀비즈닷컴입니다. 핀비즈닷컴에 지금 보시면 1주 공연, 3주 말고 1일 공연이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상승하고 있고요. 밑에 전체가 벌겋습니다. 오늘 하루에 지금 당장.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테슬라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기술주와 그리고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나스닥이 14,30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를 결국 못 놓고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금융이라도 그런 어느 정도 당연히 금융은 좋은 거고요. 좋은 거고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인 부분 에너지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나스닥에 전체 포진하고 있는 큰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와 성장주들은 여지없이 내려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공포와 탐욕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공포와 탐욕지수 PRR 그리드를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지금 39로 보통 저번 주까지만 해도 45, 48에서 많이 빠지고 있죠. 한 14, 13 되면 그때가 좀 더 어느 정도 바닥 매집 구간이 아닐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고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나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요. 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폭을 조금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등을 하고 있으면 차트 보시면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도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투자 심리는 줄고 있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지금 못해요. 투자 심리가. 그래서 어닝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번 달은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보합권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망감이 조금 많이 컸다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에 따른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에 대한 상승률. 자, 제가 전일까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14,300포인트입니다. 14,3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14,300포인트에 안착하느냐. 그렇다면 14,800포인트까지는 어닝 시즌 안에 보합을 주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결국 저점을 밀어내면서 저점 반경까지 조금 더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닝 시즌의 밑에 보합권, 물론 저점을 잠깐 이탈을 하였으나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재 크게 본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있는데 나스닥의 좀 더 큰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그냥 시장에 대한 지금 방향성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저점이 이탈된다면 현재 방향성에서 저점이 이탈된다면 1차 12,850구간에 대한 지지 라인과 그 이후 좀 폭이 좀 깊겠다. 하락폭이 좀 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것은 11,660 레인지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하락이 이어진다면 지금 시장이 충격이 다 아직 흡수가 되지 않았다면 11,660 라인지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다.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여러분 시장은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단을 해서 확정 짓고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는 정말 지금 시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자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과 지수의 방향성 그런 것들이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자 노란통에 들어오시면 항상 소통을 합니다. 노란통에 시청자분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니까 노란통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고 분석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질문 주시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다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3주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달러 인덱스 지금 현재 101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세계 증시는 일제히 휘청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또 나란히 하락 마감하기도 했죠. 앞으로 국내 증시의 향방도 궁금해집니다. 관련해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9661님께서 국내 증시
올해 계속 부진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내 증시는 지금 제가 볼 때 네. 굉장히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는 네.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올라갈 수는 솔직히 지금 네.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무역 버티고 수지가 적자예요. 네. 10년, 20년 만에 지금 1월 달, 3월 달 적자를 내고 있고 네. 시장 평가가 올해는 무역 수지가 적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왜 1,250원 수준까지도 치솟기도 했잖아요. 이런 영향도 있겠네요. 크죠. 크죠. 그게 지금 현재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인상폭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네. 시장은 증시는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아,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래서 지금 시장 이제 큰 투자자들도 항상 얘기를 하죠. 채권 금리 인상은 증시의 적이라고. 거의 적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고점을 형성되지 않는 한 증시는 반등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현재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저 금리 인상이라는 게 남아 있죠, 여러분. 금리 인상. 지금 우리나라와 달러와 원에 대한 스프레드,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일에 패드에서 금리 인상 5월달, 6월달만 두 번만 인상을 그리고 7월달까지 인상폭만 보여주면 금리 역전이에요, 여러분. 바로 역전입니다. 물론 금리 역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금이 다 빠져나간다. 그건 아닌데 지금 현재 그만큼 시장이 급격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당장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보합권에서만 머물러 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증시에 발을 담고 있고 증시도 있지만 저 가지고 있는 포지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 리오프닝 했잖아요.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주는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농산물, 1차, 2차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등을 세를 좀 크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장세가 아닙니다. 실적 장세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분류, 실적 좋은 그래서 여러 섹터에서 내가 정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류에 대해서 딱딱 집어내서 증시에 투자하는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무작정 사시는 안 되고. 팬데믹 이후 우리는 진짜 매입만 하면 올라갔습니다. 그런 시장은 이제 앞으로 안 와요. 정말 실적 장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매크로 환경, 정말 매크로를 많이 분석하셔가지고 매크로 시장 다 확인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니까 매크로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표를 보고 해외 증시에 대한 상황과 지금 현재 패드 관점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하지만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회사에 대한 매크로, 재무제표부터 해서 매크로를 전부 다 좀 많이 분석하셔가지고 섹터에 따른 분류를 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장에 이런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터님의 남다른 해안이 필요하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당일 시황 점검부터 또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 당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5일 지금 현재 또 브렌트유와 WTI가 모두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성장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 또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 봉쇄에 나서면서 지금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당일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단기적인 관망 이후에 네.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했다면 돌파 이후 매수, 이탈 이후 매도.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의 관망이고 제가 차트를 좀 더 설명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넘어선다면 매수를 따라가는 방향성에 대한 매집 구간. 그리고
이탈한다 그러면 매도에 대한 관점에서 이탈하는 매도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차트를 보고 그 가격선 한번 짚어주세요. 네, 가격선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60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좀 긴 시간, 한 캔들 안에 하나에 1시간짜리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긴 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합 구간이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요 추세가 넘어가는 103.84, 103.80 이상의 관점에서 매수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변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돌파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구간은 104 구간부터, 104포인트부터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 매매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탈한다 그러면요. 네. 요 라인대입니다. 101.35, 그러니까 101.20대부터 여러분들은 짧은 손절 라인. 저 녹색 선이 241선 장기 이평선입니다, 여러분. 1시간 봉에서 장기 이평. 이 추세가 이탈한다 그러면 매도의 관점에서 좀 더 길게 따라가는 매도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이제는 좀 세우시는 게 오늘은 제일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4가 돌파한다 그러면 105.5, 100포인트, 10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이탈된다 그러면 짧게 요 구간 100불을 이탈하겠느냐. 그거 먼저 확인하시는 짧은 매매 전략을 먼저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녹색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녹색선을 가만히 보시면요. 녹색선 이하에서는 매도와 녹색선 이상에서는 매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라는 것은 긴 시간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구나, 매도구나를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이평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60분 차트의 241선에 대한 기준값으로 오늘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WTI와 또 브렌트유 1% 정도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관망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드린 이 가격선 잘 참고하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들어온 노란톡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러시아 디폴트 뉴스 나오기 시작하던데 5월 가능성 어떤지, 만약 디폴트가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뭐 러시아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원자재 시장 굉장히 뭐 급등했고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초래하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이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러시아 디폴트는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5월 9일 전승일에 마감을 하고 거기서 네. 합의점을 디폴트로 아마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하고 저는 5월 6일자로요. 그렇죠. 5월 9일 날 마감한다는 게 전승일이잖아요. 와. 그때 전쟁을 종료하겠다라고 벌써 네. 선언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돈바스 지역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전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월 9일 그 전승일 날 어떤 발언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나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5월 9일까지 전쟁을 마감하겠다고 발언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전에 디폴트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20%로 동결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능한 수치인가 싶던데. 왜 어떻게 미국에서도 보세요? 네. 헐버크가 20% 올렸는데요. 뭐. 굉장히 예전 일이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 네. 판단해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반 상식하고는 조금 어긋나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이 전 세계를 지금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푸틴 역시도 나라의 통치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디폴트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나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나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디폴트는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디폴트 된다고 해서 러시아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 돈 다 줬지 않느냐. 그죠? 내 돈 너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 그 전에 찾아서 정쟁 또한 그 안에 분명히 자기 입으로 5월 9일 전승일에 나는 종료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듯이 그것을 지키느냐. 그리고 디폴트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지 그 전에 우리가 설왕설래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디폴트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고 지금 편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팽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디폴트가 된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질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더 악화될 부분도 없다는 거죠.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러시아 국내는 좀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어차피 기준금리 20%대에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힘든 시장이죠. 모든 외국 업체들이 다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맥도날드도 다 철수했습니다.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 어려운 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힘들겠지만 러시아 자국 내 국민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피폐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식을 빠르게 땡기지 않겠느냐. 5월 9일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패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준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인상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에너지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대치를 좀 갖고 있다. 시장도 마찬가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9일 날 전쟁이 어떻게 마감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디폴트는 아마 조금 생각 안 하셔도 지금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가 루블화를 지급하면서 뭐 디폴트를 막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했었죠. 이제 마스터님께서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로 당일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자산 매입 축소를 3분기에 마감을 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는 닥스 지수 그리고 깍그를 비롯해서 주요 유럽국 증시가 모두 1%에서 2%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의 유로에 대한 당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오셨네요. 네, 유로는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방향성을 크게 매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도요? 크게 봤을 때도 지금 아직은 매도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달 그리고 저번 주부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100불 넘어갈 겁니다. 안착할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5불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5불까지는. 그래서 105불대 저항에서 지금 현재 달러가 조금 이제 보합을 주면서 조금 내려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전에 달러의 상승과 맞물려서 유로화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깊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 저점이에요, 여러분. 저점이 일봉상 저점이 지금 현재 106710포인트입니다. 요 라인대까지는 최소한 내려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 라인.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얘기하는 쌍바닥 구간까지는 앞으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현재 구간 계속적인 매도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러 가치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유로는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해서 들어온 시청자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8972님께서 달러 인덱스 더 올라가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105불 라인까지는 105선까지? 네. 차트 보시면 예. 지금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가 지금 현재 2020년 그죠? 2020년 3월이 고점이었습니다. 단기 고점이 지금 2020년 3월인데 103달러 960입니다. 요 103달러 960은 최소한 넘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 추세가 누가 봐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 현재 103달러까지는 최소한 가겠구나. 네, 고점을 넘어간다는 것은 유로화 대비 아까 유로도 그래서 제가 쌍바닥을 얘기한 것처럼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지금 뒤집어보시면 쌍바닥 구간이죠. 쌍바닥 구간까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보시고 쌍고점,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지금 갈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월달 FOMC 이후에 좀 더 뭔가의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 전까지는 현재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로에 대한 또 당일 전략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드가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또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머물면서 최근 들어서는 강세를 보였었다가 또 오늘은 소폭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드 오늘 한 1,94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매도 지금 들었고 제가 골드는 2,000불이 네.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예. 여러분 2,000불 갈 겁니다. 근데 야, 제가 잘 찝어요. 2,003불입니다. 잘 찝는 건 참 잘해요. 2003 딱 찍고 2,003 내려왔죠. 찍었고 그때부터 하락 구간을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41선에 대한 장기 이평이 지금 위에 있죠. 하락에 대한 보합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구간은 하락의 있구나.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설명드리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목 기준선이라는 차트에 대한 기준 수식을 하나만 넣어보시면 구름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선행지표, 선행 추세 1, 2라는 게 있고 구름대가 연결돼 있을 거예요. 구름대가 위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적인 하락폭.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 데일리 분석에 데일리 매매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1950 라인입니다. 1950 라인이 만일에 1950 라인이 올라탄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뷰를 줬으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투심이 살아서 1950이 넘어간다 그러면 매수를 보실 때 짧게 1960까지 1960이면 작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구간이긴 해도 여러분들 1960까지의 상승폭을 좀 한번 노려보시고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적인 1950을 못 넘어가는 포지션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늘은 저점이 이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현재 요 라인과 요 라인대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는 1928, 1925 반경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또 이 주말을 앞두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챙겨주시죠. 요즘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어렵고요. 네. 그리고 방향성을 잡기도 정말 하루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익혀나가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투자를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러면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차트 보는 기술적 분석.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이 60 이상 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정시도 뭐 PBR, PER 뭐 중요하지만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증시하신다고 그래서 덜컥 사놓고 밑에서 뭐 물 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증시 매크로 상황 보시고 기술적 분석도 같이 겸해진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좀 더 남들보다 빠른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도치 마스터는 이 닉네임처럼 또 골드 고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시장 보는 정확한 눈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또 주말 중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 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